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처음 삽니다. 5살이던 70살이던 모두 처음 겪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모두에게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 각각 고유하면서와 동시에 큰 틀에서 인생은 서로 매우 유사하죠. 이번 영상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의 링크드인 블로그 글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단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모두 어느 단계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미리 계획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로 0세부터 늦게까지는 30세까지인데요. 이 첫 단계에서는 우리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모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 아마도 부모님 한두 명에게 의존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학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각 학위 내에서 우리의 뇌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유아기에는 안전, 호기심, 결의를 갖게 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를 배우고 중학교 때는 사춘기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는 고등학교 및 대학 시절에서 뇌가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분석적 기술들을 배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첫 단계에 있다면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진짜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반면 이 단계를 지났으면 어떤 길을 왔는지 그 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고 이 단계에 있는 아이를 지도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는 게 좋을지 등등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정도에 비해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보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행동해라, 밖에서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의 지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아낼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도를 잘 받는 것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언제든 바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기고 독립할 준비를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곳이죠. 반대로 아들이나 딸을 지도할 책임이 있을 경우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내 아들이나 딸이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독립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내린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저도 제가 20대 후반이 되기까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 탐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국에는 찾을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비슷하기보다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자유가 많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책임감도 많아집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어디서나 살 수 있고 원하는 직업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도 초기, 중간부, 그리고 후반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초기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연애도 하고 함께 인생을 보낼 파트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경력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레이 달리오는 당신의 일과 열정을 같은 것으로 만들고 함께하고 싶음과 함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중반부는 일반적으로 40에서 55세 사이이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단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개인의 생활이나 성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직장과 연애 생활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며 배우자를 찾고 가정을 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아이가 생기면 인생의 3분의 1이 조금 더 남았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인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단계는 일과 삶의 균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중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 직업, 부모, 꿈꾸던 삶을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아질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고 책임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환상이 사라질 수 있고 이혼율도 이때 가장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후반부인 55세에서 65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끝내고 거의 은퇴를 하거나 자녀 교육의 끝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30대 중반이고 이 단계의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40에서 55세 사이가 이 15년, 20년 사이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금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요. 이렇게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고민해보고 다음 단계도 생각한다면 내 미래를 준비하기가 수월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님의 인생 여정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10년 후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또 두 번째 단계와 정반대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과 양육의 의무를 뒤로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돌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아무도 여러분과 여러분을 인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풍부한 자유가 생깁니다. 가족, 친구 및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삶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0, 30년을 1단계로 살았고 20년을 2단계로 살았으니까요. 희소식은 전 세계의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겠죠. 다른 좋은 소식은 만약 70세에 도달했다면 기대 수명이 약 20년은 더 있으므로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3단계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기술을 전수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이 마지막 단계에 몇 년은 친구를 잃기 시작하고 아마도 배우자를 잃기 시작하고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겪고 삶의 끝을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3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1단계라면 나는 1단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2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있을 부모님의 미래도 어떻게 변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거죠. 나는 아직 부모님 밑에 있지만 부모님이 곧 은퇴를 한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이가 생기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이요. 반대로 내가 2단계에 있고 1단계인 자녀가 있다면 나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1단계인 자녀가 2단계로 넘어가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3단계에 계시는 부모님은 또 어떤 상황인지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현재의 내 상태 또는 단계와 가족들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앞으로 10년을 최대한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10년이라는 기간을 시각화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등등이요. 인생은 대체로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본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멋있어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